안녕하세요. 아돌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7월 24일 비상이라는 이름하에 대규모 업데이트된 스론앤 리버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알아보고 새로 시작하는 분들께서는 어떤 점이 도움이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TL이 이번에 바뀌고 나서 빠르게 레벨을 성장시키고 장비를 세팅할 수 있는 하이퍼 부스팅 서버 때문에 관심이 많아진 것 같고, 특히나 요즘에 할 만한 MMORPG 게임이 없다 보니 더욱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7월 24일 첫날 오후 8시에 오픈했던 하이퍼 부스팅 서버에 부캐릭 하나를 만들어서 시작했습니다. 직장인을 고려해서 오후 8시에 진행해서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인지 더더욱 사람들이 많이 몰렸고, 추가로 아마존이 서비스하지 않는 지역인 한국 외 아시아 지역, 그리고 러시아 인근 지역, UAE, 카타르, 쿠웨이트까지 한국 서버에서 그대로 진행한다고 해서 그런지 하이퍼 부스팅 서버는 개시 후 몇 분이 안 돼서 대기자가 1000명 이상이었다고 하고, 그 이후 바로 하이퍼 부스팅 이 서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서 저도 렉이 엄청나게 발생하거나 튕김 현상, 서버 점검 등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하지만 서버 관리가 상당히 잘 돼가지고 원활하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서비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TL을 정말 재미있게 하는 유저로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오픈 초에만 반짝이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7월 28일 일요일 11시에도 대기열이 생길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재미있게 플레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TL을 이제 한번 해볼까 했던 사람들과, 하이퍼 부스팅 서버에서 50렙까지는 키웠는데 이제는 무엇을 해야지 하는 분들을 위해서 새롭게 태어난 TL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월 24일 업데이트로 빠른 레벨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전 서버 공통 적용으로 하이퍼 부스팅 서버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전에 직장인 기준으로 코덱스 모험뿐 아니라 저항군 의뢰 탐사 코덱스 등 다양하게 수행해야 약 일주일 만에 만렙을 달성했다면,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코덱스만 진행하면 약 8시간 만에 만렙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 부스팅 서버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레벨업뿐만 아니라 캐릭터의 빠른 성장을 보장합니다. 하이퍼 부스팅 서버는 7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8월 21일부터 28일까지 원하는 서버로 무료 서버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딱히 가실 서버가 없으시다면 솔라 서버로 오셔서 저희 길드에 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우선 하이퍼 부스팅 1 서버에 있는 열정 반점에 가입하신 길드원 우선으로 진행하고, 남는 자리가 있다면 다른 분들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치와 솔란트 2배, 던전 보상 2배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던전 보상 2배는 보스를 잡고 나오는 상자를 까서 먹는 보상과 인벤 안으로 들어온 추가 보상 상자를 오픈하여 또 한 번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빠르게 장비를 획득하여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혜택으로는 메인 퀘스트를 쉽게 공략하면서 랩업을 할 수 있도록 하이퍼 부스팅 패스와 하이퍼 부스팅 상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퍼 부스팅 패스는 배틀 패스를 통해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무료 보상뿐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프리미엄 보상까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튜토리얼이 끝나고 캐슬러 마을에 도착하면 우편으로 부스팅 주화 20개와 하이퍼 부스팅 상자를 주는데, 하이퍼 부스팅 상자는 1렙, 10렙, 20렙, 30렙, 40렙, 50렙마다 각종 아이템, 장비류와 스킬 성장석을 주기 때문에 10레벨씩 올라갈 때마다 필히 오픈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레벨과 10레벨 상자에서는 6레벨 고급 장비와 스킬 성장서를 줍니다. 20레벨과 30레벨에서는 희귀 장비 선택 상자와 스킬 성장서를 주고 있습니다. 40레벨과 50레벨에서는 진기한 장비 상자, 즉 영웅 장비 상자를 줍니다. 각 장비를 바꾸실 때 신규 장비에 이전 장비를 전승시키면 해당 강화 수치를 이전시킬 수 있습니다. 희귀 구강 장비를 영웅 1단 장비에 전승 시 6레벨까지 성장할 수 있으며 전승은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낮은 등급의 아이템을 최대한 강화하여 전승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혜택으로 부스팅 주화가 있습니다. 부스팅 주화는 매일 접속 시 50개를 얻을 수 있으며 협력 던전과 지역 이벤트, 의뢰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부스팅 주화를 통해 영웅 2단 무기 1개와 영웅 1단 무기 방어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40렙, 50렙에서 얻었던 장비와 같은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특성작을 하실 때 쉽게 특성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진기한 무기 성장석이라든지 방어구, 장신구 성장석이 있고 그 다음에 숙련의 이슬이라고 해서 숙련도를 올릴 수 있는 아이템도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기한 재료, 영웅 무기나 방어구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스킬 성장서를 통해서 영웅 스킬까지 올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500개의 주화를 통해서 3레벨의 영웅 이성 무기를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50렙 달성 후에 초반에 쉽게 500점을 돌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렙에 솔리시움 축복을 3일짜리를 받았어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의뢰 관리인 소환이라고 있습니다. 의뢰를 할 수 있는 해당 사냥터에 가서 의뢰 관리인을 소환을 하게 되면 거기서 바로 의뢰 퀘스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주화 500개를 빨리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도를 열고요. 요 정하이탑 근처에 있는 파괴된 신전에 순간 이동석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동한 뒤에 이쪽 신전 쪽으로 뜁니다. 뛰면 여기 벽이 보이죠? 이 벽까지 뛸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죠. 소문이 났습니다. 제가 라이브 때도 많이 했었고 예전에 이거 업데이트 되기 전에도 많이 했었거든요. 자, 여기로 점프를 해서 여기 장치가 있거든요. 요 파괴된 신전의 장치 관리자를 통해서 요거를 의뢰를 완료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솔리시움 축복을 해서 의뢰 관리인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F키를 눌려가지고 이렇게 의뢰 목록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파괴된 신전에 장치 관리자가 있죠. 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가기. 그리고 여기 읽게 되면 퀘스트 완료.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새로 고침.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없죠. 없으면 여기에서 파괴된 신전의 퀘스트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왜냐면은 파괴된 신전 퀘스트가 여러 개인데 이제 랜덤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 중에 파괴된 신전을 자꾸 선택해서 없애줘야 연달아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저는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새로 고침. 그럼 장치 관리자가 또 나왔죠. 그럼 얘를 선택해서 계약 새로 고침 하지 말고 바퀴 눌리고 다시 마력 기록 장치를 읽습니다. 그럼 퀘스트 완료됐죠. 여기 부스팅 주화 3개가 계속 생기죠. 그리고 다시 퀘스트를 바퀴 들어가서 새로 고침. 그러면 여기 나왔는지 확인. 안 나와 있으면 확인된 신전 거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계약을 맺고 새로 고침. 그리고 나서 파괴된 신전의 장치 관리자가 있죠. 얘를 계약하고 나가서 다시 마력 기록 장치를 읽습니다. 그리고 다시 F키를 눌리고 목록에 들어오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우리가 어쨌든 새로 고침에서 계속 하지만 요 진기한 축복 주머니를 또 놓칠 수는 없거든요. 이거에서는 아이템들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뭐 무조건 영웅 아이템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아이템들이 나올 수 있고 여기서 또 우리가 일명 주간캐라고 하는 던전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그 퀘스트 두루마기가 또 같이 2개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얻어서 또 하면 또 거기에서 또 아이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가져가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계약. 그리고 다시 새로 고침하시고 그리고 나면 여기 장치 관리자 또 있죠. 계약. 그리고 나가기. 다시 마력 기록 장치를 눌립니다. 그리고 퀘스트 완료. 다시 하고 새로 고침. 그리고 장치 관리자. 계약. 나가고 새로 고침.
장치관리자 계약 나가고 새로 고침 또 하죠. 장치관리자가 이렇게 계속 나올 때가 있어요. 새로 고침 또 하고 또 나왔죠. 이렇게 계속 나오면 진짜 운이 좋은 거고요. 자, 이제 안 나왔죠. 그러면 또 하나를 선택해서 계약하고 새로 고침. 그럼 또 장치관리자 나왔죠. 그럼 또 계약하고 나가서 완료. 또 새로 고침하고 이제 장치관리자가 안 나왔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파괴된 신전권을 수행을 한번 하는 걸로 해서 하나를 덜 받아요. 이렇게 해서 하고 새로 고침하면 아마 또 나올 거예요. 이제 어쨌든 제가 7개가 다 찼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퀘스트를 한번 다 돌고 와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저는 미리 또 받아놓은 퀘스트가 있었는데 보시면은 받은 의뢰를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축복 주머니 있는 걸 벌써 3개를 받아놨죠. 그러다 보니까 정화의 언덕계 지금 받아지는 바람에 아마 이 파괴된 신전께 아무래도 랜덤으로 돌다 보면 그 장치 관리자가 좀 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파괴된 신전 거 4개를 또 완료를 하고 와서 또 똑같이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 금방 주화 500개까지 모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50렙이 되었을 때 보면 계약권이 90개가 넘게 있고 인벤에 두루마리로 60개 정도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주화 500개를 모으고도 많은 양이 남을 테니까 중간중간에 수행하여 부스팅 주화를 모으고 필요한 아이템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제 아이템의 특성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템을 획득하면 기본적으로 특성이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의 특성은 미개방입니다. 이 특성작은 영웅 기준으로 3가지 특성을 각각 4개씩 붙일 수가 있고 12개를 붙이면 풀특작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여기 장비 강화를 통해서 이렇게 특성으로 갈 수가 있고요. 특성 탭을 누르면 내가 특성작을 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이 유령 늑대의 절개장갑을 특성을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개 있고 나머지 거 올릴 거죠. 그럼 원거리 해피가 제가 먹은 게 있네요. 이게 어떻게 먹었냐? 아까 부스팅 주화를 통해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원거리 회피가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선택을 하겠다. 그러면 개방을 눌리면 됩니다. 이제 개방이 돼서 2개가 열렸죠. 이제 세 번째 걸 할 건데 마법 회피. 나는 이거 원하니까 이걸로 올려야 되겠어. 그러면 바꿀 수 있고요. 나는 이걸 원하지 않아. 그러면 다르게 해보겠다 하면 특성 선택 개방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최대 생명력 받고 싶다. 그러면 특성 개방석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고요. 이 특성 개방석은 아까 설명드렸던 배틀 패스에서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탁본집, 미스틱 글로브, 포탈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아끼는 게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하이퍼 부스팅 서버가 끝날 때까지 아끼면 결국에는 내가 착용한 장비밖에 못 들고 가니까 이걸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렇게 얻은 아이템 말고 진짜 내가 쓰고 싶은 아이템이 나왔는데 그 똑같은 아이템이 안 나와서 특성을 개발을 못 한다. 그럴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하이퍼 부스팅 서버가 끝나기 전에는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어쨌든 내가 이게 만약에 원하는 거다. 그러면 또 개방을 하면 되겠죠. 개방. 이렇게 하면 이제 3개를 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붙인 거를 따로 전환을 하고 싶다. 다른 걸로. 그러면 내가 붙인 거를 특성 선택 전환이라고 눌러서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때는 특성 개방석과 특성 전환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하는 걸 해서 특성 전환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걸로 바뀝니다. 이때 특성을 보시면 총 6개의 특성 중에서 3개가 되어 있으니까 원하는 나머지 3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건 안 나온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에서 특성 전환을 누르면 특성 전환석만 가지고 특성을 전환할 수 있는데 이때는 확률로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특성 전환석만 쓸 때는 좀 더 개수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꿀 수도 있다.
여기서도 보시면 특성을 넣을 수 있는데 이제 희귀 아이템이 나왔죠. 한 등급 아래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특성작을 할 때는 한 등급 아래 아이템으로 했을 때는 성공률이 10%입니다. 근데 같은 장비나 같은 등급의 아이템으로 했을 때는 성공 확률이 100%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걸로 해서 실패를 했을 때는 실패를 해서 추가로 축복이라는 게 적립이 되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걸 실패하면 여기에 축복이 40이 붙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실패했죠. 축복이 40이 붙었습니다. 그럼 이 축복을 가지고 나중에 내가 쓸 수가 있는 거죠. 축복 사용을 누르면 원래 얘가 10%인데 9%만큼 추가가 됐죠. 그래서 이 포인트를 모으게 되면 나중에 이제 요걸 했을 때 100%가 되는 타이밍이 있겠죠. 그때 쓴다면 한 등급 아래의 아이템으로도 100%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등급 아래의 아이템으로도 붙일 수 있는데 성공률이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특성작을 올리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는 한 등급 아래나 동급의 장비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 등급 아래를 했을 때도 붙을 확률이 있는 거죠. 운이 좋은 거죠. 또 이게 전환을 여기서만 전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같은 아이템에 또 다른 특성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여기 올렸던 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내가 네 칸을 다 만든 거를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하면 한 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이거 나와서 어차피 하이퍼 부스팅 써보니까 팔아도 돈도 안 되고 하면 그냥 이렇게 해서 박아서 쓰시고 나중에 이제 다른 게 나오면 더 좋은 걸로 내가 원하는 게 나오면 그걸로 바꿔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고 8월 21일까지 키우고 서버 이전을 하기 전에 캐릭터의 전투력을 기준으로 전투력 달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기본적으로 전투력 범위가 3000점 이상이라면 진기한 방어구 선택 장자 2성을 한 개 주고 세부적으로 전투력 범위에 따라서 보상이 있습니다. 특히 3,500점을 넘긴다면 서버 이전 후 특성 개방석 400개와 솔란트 1,500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성 풀 특강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전투력 3,500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언급한 내용을 수행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이퍼 부스팅 서버 혜택 및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는 라이브 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0렙, 50렙에 받는 영웅 장비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아이템은 졸업템은 아니고 현재 상자에서 제공하는 아이템 중에서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최상의 아이템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부스팅 조화로 풀 특성을 쉽게 만들 수 있고 8월 21일 이후 본 서버로 이전될 때 착용 장비와 루센트만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성 장비 아이템은 웬만큼 맞출 자신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이성 아이템은 거래소에 판매하고 일성 아이템을 부스팅 주화를 통해 풀 특성으로 맞추고 서버 이전 하신 후에 모으신 루센트를 활용하여 이성 아이템을 싸게 맞추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무기류는 지팡이 마법봉, 장궁 지팡이, 양손검 단검, 장검 양손검, 석궁 단검 이렇게 해서 5가지 대표적인 것으로 했고요. 무기는 지팡이 마법봉 같은 경우에 더블키 우레온과 사이칼의 순수월, 장궁 지팡이는 카르닉스의 지옥봉과 더블키의 우레온, 양손검 단검은 마그나두크의 강폭검과 네키시스의 가시날, 단검 양손검은 카르닉스의 황천검과 마그나두크의 도발검, 석궁 단검은 키마렉스의 갈키공과 네키시스의 가시날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방어구 같은 경우에는 지팡이 마법봉, 장궁 지팡이는 거의 유사하게 갑니다. 후구 상의 하의 신발은 똑같이 해서 초월자의 천리안 대자연의 기적의복 그리고 초월자의 구원바지 대자연의 공명장화를 선택을 하고요. 장갑 같은 경우에는 지팡이 마법봉은 대장군의 광란장갑 그리고 장궁 지팡이는 유령 늑대 절개 장갑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손검 단검 석궁 단검은 투구는 유령 늑대 분신 복면 상의 유령 늑대 분신 갑옷 그리고 장갑은 대장군 장갑 하의는 검은 사자의 흑각반 신발은 대장군의 돌진장화를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검 양손검의 경우에는 투구하고 상위는 총사령관의 지휘 명령과 대자연의 기적 의복을 선택하고 장갑에서 신발까지는 양손검, 단검, 석궁 단검과 같은 장비를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장신구는 선택 사양이 많지 않아 모두 동일하게 세팅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걸이는 시면의 정복자 목걸이, 반지는 시면의 결정 반지, 살기의 서리 반지, 팔찌는 야수왕의 가죽아대, 허리띠는 마그나두크의 허리띠. 이렇게 맞추면 되겠네요. 하지만 기간이 4주나 되기 때문에 이성 던전을 돌면서 장비를 얻을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이 변경하시면 영웅 1단 중에서는 특별히 바꾸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신의 흑가면과 사신의 수의바지, 그리고 총사령관의 무적각관인데요. 이 장비들은 이성 던전 학살자와 비명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템을 한 개씩 구할 수 있다면 나머지 특성은 특성 개방석 50개를 통해서 총 200개로 개방할 수가 있습니다. 특성 개방석은 배틀 패스만으로도 150개를 얻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진행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그 이후에는 부팅 조화를 통해 같은 부위 아이템을 얻어서 특성작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개방석이 혹여 모자르더라도 21일 이후 서버 이전하고 나면 보상으로 또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하이퍼 부스팅 서버에서 루센트를 통해서 비싸게 사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파밍 과정에서 얻어진다면 그때 진행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본 서버로 가신 뒤에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서버에 가셔도 뭐 딱히 일부러 바꾸기보다는 하다 보면 이성보다 먼저 구해진다면 하시고 이성이 먼저 구해진다면 이성으로 바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성 무기는 부스팅 주와 500개로 바꿀 수 있는데 한 개만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각 무기군별로 두 개 중에 먼저 바꾸는 게 어떤 게 유리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효율적인 선택 방안은 지팡이 마법봉 같은 경우에는 우레온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영혼 구원의 서정곡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장공 지팡이도 마찬가지로 우레온을 그대로 쓰고 월광의 활시를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손검 단검의 경우에는 심판대장의 지진검, 단검 양손검의 경우에는 고행기사의 선멸도, 석궁 단검 같은 경우에는 고요의 추적자를 바꿔서 쓰신다면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 메인 캐스트 다 완료했는데 왜 저는 48렙 49렙이죠? 어디서 50렙 만들어야 돼요? 이런 질문이 제법 됐었거든요. 이게 코덱스 퀘스트 중에서 메인 퀘스트만 완료하고 부록 퀘스트는 하지 않다 보니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49렙에서 멈췄고요. 이렇게 되신 분들은 성난나무 황야에 가서 아까 배웠던 솔리시움의 축복을 이용해서 해당 지역 저항군 이벤트를 진행하시면 금방 50렙이 됩니다. 퀘스트 완료 때마다 부스팅 주화 3개씩도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인 퀘스트 신막의 악몽의 대자부 중에서 주시를 피해서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시가 되면 석화가 되죠. 먼저 나가서 오른쪽 벽 뒤에 일단 숨어서 눈이 없어지길 기다리고요. 그래서 눈이 감기면 요 뒤편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눈이 떠지죠. 그때 숨어서 벽 뒤로 바싹 붙어요. 그리고 나서 접근하는 몬스터를 잡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돌아갈 겁니다. 근데 여기 감시대원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좀 크게 도시는 게 좋아요. 저도 걸렸죠. 그래서 다시 벽에 붙어서 몬스터를 잡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서 여기 이제 걸쇠를 이용해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럼 요 벽이 또 막아주겠죠. 그리고 눈이 다 감기는 걸 확인하고 이제 날라서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요 밑에 바위 있는데 숨으면 되겠어요. 여기 바위 있는데. 너무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숨어서 눈이 다시 꺼지면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NPC들하고 대화를 하고요. 이게 뭐야? 아니, 대놓고 헷갈려가. 이렇게 되면 이제 주시가 없어졌죠, 눈이. 네, 저는 혹시 몰라서 숨었는데 이렇게 숨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 눈이 없죠. 여기 가시면은 요 걸쇠가 있는데 걸쇠가 여기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요 위에 점프해서 올라가신 뒤에 하셔야 되고요. 여기를 밟게 되면 피가 엄청 많이 깎여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저 올라가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셔서 다시 걸쇠 점프해야 되겠죠. 뭐니까 여기서 날아가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제 끝나게 되죠. 그리고 내려가서 클레이하고 이야기하면 이 다음부터는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 안 풀어주고 가는 거야? 아, 차별하는데. 다음은 스킬 특화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대부분 아시겠지만 25렙이 되면 스킬 특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킬 창에 들어가신 후에 왼쪽 상단에 있는 스킬 특화를 누르면 스킬 특화를 할 수 있습니다. 스킬 특화 포인트는 25렙에 스킬 포인트 25점을 획득하고 그 이후 1레벨마다 3점씩 얻어서 50레벨이 되면 100점이 됩니다. 이 포인트를 왼쪽에 있는 스킬을 선택한 후에 오른쪽에 나오는 스킬 특화 항목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선택을 하면 포인트가 차감되면서 스킬 특화가 진행됩니다. 그럼 제 본 캐릭으로 사용하는 지팡이 마법봉을 기준으로 해서 세팅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힐러, 일반 사냥, 그리고 저폭 사냥을 기준으로 해서 세팅을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특징만 잡아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문의가 많아지면 구체적으로 쟁용까지 따로 설명하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일단 인던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힐러 모드입니다. 먼저 스킬 부분에 대해서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절망의 손길, 연발 불꽃탄, 폭염의 파장, 사슬벼락, 심판의 락내, 보도의 집중, 생기의 샘, 은총의 결계, 지옥불 포구, 현둥의 가호, 신속한 치유, 플레이의 구원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활성 스킬에서는 지팡이 거를 5개를 가지고 옵니다. 5개를 가지고 올 때 설이랑 반항의 장벽만 빼고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마법봉에서는 흑별의 계약, 그리고 힐에 도움이 되는 무결한 정신, 그리고 헌신의 공허 이렇게 3개를 세팅을 했습니다. 그럼 스킬 특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킬 특화는 나중에 보실 때 그 다시 보기나 하실 때는 요것만 보셔도 돼요. 여기까지는 안 보셔도 여기서도 이렇게 클릭해서 지웠다가 다시 넣었다가 가능합니다. 거기 안 가도 여기까지 안 해도 그래서 충분히 되기 때문에 요것만 보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연발 불꽃탄에서는 범위 증가, 발사체 속도 증가, 즉시 발동을 선택을 했고 폭염의 파장에서는 재사용 시간 감소, 착화, 연속 사용을 선택해서 2번 연속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슬벼락, 확정 피해 전이 연쇄 피해를 통해서 저즘이나 서리를 하지 않더라도 전이가 되고 그리고 연쇄 피해를 통해서 주변에는 데미지가 약화됐던 거를 똑같은 데미지가 들어가게 합니다. 이게 딜량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거든요. 심판의 랑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옥불 포구 같은 경우에는 그 소운석이 내려가지고 진짜 메테오 같은 지옥불 포구와 그리고 재사용 시간 감소를 통해서 빨리빨리 많이 쓸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도의 집중을 통해서 기본 피해 증폭만 올려주고요. 천둥의 가호를 선택해서 그동안 힐러분들이 M 채울 때 눈치가 많이 보였는데 몬스터한테 좀 가까이 붙어가지고 이 스킬을 사용하면 M도 채울 수 있고 데미지도 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효과 시간 증가를 통해서 더 많은 M을 채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힐러 모드 땐 잘 사용하지 않는 서리 연막진, 화염군 난사, 빙결 무덤, 그리고 얼음창, 그리고 구원의 사슬은 선택하지 않았고 학살자 갔을 때는 빙결의 무덤을 얼리는 효과로만 쓰기 때문에 굳이 다른 건 안 찍어줘도 됩니다. 그리고 마법봉 쪽에서는 절망의 손길의 효과 시간을 늘렸고요.
그리고 신속함 치유에서는 연속 사용을 통해서 3번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클레이의 구원에서는 해약 효과 해제를 통해서 보스나 이런 데서 디버프를 받았을 때 그런 것들을 같이 해제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총의 결계를 통해서는 효과 시간을 늘려가지고 좀 더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고요. 생기의 샘은 범위를 증가시키고 만화 회복까지 해서 딜량을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두 번째로 일반 사냥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스킬 구성에서는 생기의 샘과 클레이의 구원을 빼고 서리 연막진과 화영구 난사를 넣었습니다. 활성 스킬에서는 힐과 관련됐던 무결한 정신 이걸 빼고요. 하락 충만 효과를 넣어가지고 좀 더 데미지를 많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킬 특화에서 지팡이는 서리 연막진을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천둥의 가호에서는 효과 지속 시간을 뺐습니다. 그리고 화영구 난사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영구 난사에서는 화영구 폭주와 대사용 시간 감소를 넣었고요. 스킬 특화에서는 서리 연막진을 추가를 했잖아요. 여기에서 추가 피해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천둥의 가호에서는 효과 지속 시간을 뺐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법봉에서는 절망의 손길에서 범위 증가를 통해서 한 번에 3마리까지 저주를 넣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저주 폭발에서는 피해 증가 효과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접폭 사냥입니다. 스킬 구성은 은총의 결계와 고도의 집중을 뺐습니다. 그리고 부패 마력진과 악연의 영물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스킬 특화 부분에서는 연막 불꽃탄에서 이동 사용이 가능하도록 넣고 즉시 발동을 빼서 2포인트를 추가로 얻었습니다. 여기서 화영구 난사는 뺐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마법봉에서는 절망의 손길에서 이 두 가지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부패 마력진을 추가를 했잖아요. 여기에서 부패의 늪을 통해서 5초간 영역 유지하는 걸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악연의 연무에서는 범위 증가와 추가 피해를 넣었습니다. 이 추가 피해가 내가 대상에게 적용한 저주 효과의 종류만큼 기본 피해의 200%의 추가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그동안 악몽의 수령에서 재웠을 때 추가 피해 입던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잖아요. 2배 데미지 주던 게. 그래서 그거를 악연의 영무를 통해서 다시 딜량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넣고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전폭 사냥 모드를 한번 보시면서 스카 특킬 부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지금 제가 이렇게 몰듯이 사냥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아이템 모을 수 있습니다. 혼자 가시기 힘들면은 뭐 2분, 3분이 같이 가셔도 되는 거고. 사냥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킬 특화를 통해 정말 타격감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그래서인지 더욱더 사냥하는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PVP에서도 특화된 스킬을 통해 보완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앞으로 많은 분들이 스킬 특화를 연구하여 한 가지로 고착화되지 않은 다양한 빌더가 나와서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생활 컨텐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선 낚시가 있겠죠. 사냥을 하시다가 인던을 같이 가기로 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든지 필드보스 타임이라든지
그래서 중간에 짬짬이 시간이 있을 때 대기하는 시간이 있다면 낚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좋은 경치까지 감상할 수 있으니까 꼭 해보시기 바라며 혹시나 자신만의 멋진 장소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선 일반 낚싯대와 미끼는 각 마을에 있는 의뢰조화 상인에게서 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 목록에서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일반 등급의 대나무 낚싯대와 낚시 미끼 상자가 있습니다. 낚시 미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씩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구매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 미끼로는 나무를 채집해서 가끔 나오는 지렁이가 있습니다. 지렁이 외에도 다른 미끼가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낚싯대 등급이 좋은 것을 사용하면 더 좋은 물고기를 낚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급 등급의 강철 낚싯대는 일반 낚싯대와 낚시로 얻을 수 있는 자연의 옥석과 재료들을 통해서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희귀 등급의 마물뼈 낚싯대도 마찬가지로 강철 낚싯대와 자연의 옥석 그리고 재료들을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나온 가장 좋은 테벤트 낚싯대의 경우에는 테벤트 보스를 공략해서 얻을 수 있는 테벤트의 영혼 파편과 자연의 옥석을 합쳐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낚시라고 해서 그냥 낚싯대만 던지면 알아서 잡히는 시간 때우기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큰 오산이었네요. 나름 물고기가 움직이는 방향을 보고 반대 방향으로 낚싯대를 당기고 그리고 물고기 움직임을 계속해서 주시해서 그거를 반응을 해야지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은근히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때우고 물고기를 잡는 미니게임도 즐기고 물고기를 얻어서 요리 재료로도 활용해 보십시오. 추후 낚시 대회 도감 콘텐츠가 추가된다고 하니 기대해 보겠습니다. TL에서 도감은 현질 요소가 아니고 장비 탁본지처럼 재료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콘텐츠인 건 다들 아시죠? 다음 생활 콘텐츠는 요리입니다. 요리는 필드에서 채집하고 낚시에서 얻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할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사냥터의 모닥불과 길드 아지트 내의 화덕, 그리고 마을 안의 화덕 등에서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재료가 부족하고 요리 스킬도 못 올리고 요리도 못 하셨나요? 걱정 마십시오. 자파 상점에 가시면 이렇게 기본 재료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 재료를 구매하면 3가지 정도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3가지 요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요리를 하셔가지고 스킬랩도 올리시고 이렇게 대성공이 뜨면 판매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거래소에 판매를 해서 하나에 10 루센트를 받기도 했으니까 혹시나 시간이 남는 분들은 이거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버프가 생각보다 좋아요. 기본도 보스 명중이죠. 그리고 연육 양파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방어가 150이나 올라갑니다. 계속 가면 점점 더 좋은 요리들이 많이 있겠죠. 생명력 회복과 만화 회복이 엄청나게 빠르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이 캐슬러 정창과 같이 파티원 전체가 같이 섭취를 할 수 있는 요리도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다음 콘텐츠는 아미토이 원정대입니다. 아미토이 원정대는 그동안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놨던 아미토이에게 활용도를 부여한 콘텐츠입니다. 보유한 아미토이를 파견 보내시고 시간이 지난 후에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아미토이 원정대 컨텐츠를 이용하시려면 아래쪽에 있는 스킬창 옆에 있는 아미토이가 그려져 있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미토이 하우스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1레벨에는 라슬란 지역의 금빛 호밀 농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기억하고 한 번에 한 마리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레벨이 올라가면서 저는 지금 10레벨을 달성했는데 10레벨을 달성하면서 한 번에 5마리를 보낼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1시간부터 8시간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1시간을 했을 때랑 2시간을 했을 때, 4시간 했을 때, 8시간 했을 때 이런 아이템 종류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역도 내가 보낼 수 있는 지역에 따라서 이런 가지고 올 수 있는 보상품들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8시간을 하게 되면 숫자도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의 인원으로 보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 이걸 계속 들여다볼 수도 없기 때문에 항상 8시간 기준으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보상 중에는 이 퀸 블렌디의 등껍질 파편 같은 특별한 아이템들도 있으니 꼭 득템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추후에 아미토이 하우스를 꾸밀 수 있는 하우징 시스템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 하우스 내부를 자기 마음대로 꾸밀 수가 있겠죠. 정말 기대가 되는데 한편으로 너무 많은 루센트가 들어갈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합리적인 루센트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력 던전 및 도전 차원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협력 던전은 이전 던전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쉬워졌습니다. 공포 기준으로 간헐천을 타고 올라가지 않아도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 분이 못 들어오거든요. 저 안 들어왔는데 살죠. 여기 피가 조금밖에 안 깎였어요. 공허에서는 한 명이 주시를 받더라도 공포가 걸리는 원이 생기지 않고 기둥 위에 있는 노란색이 여기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쉽게 공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비명에서는 한 명만 피를 빼면 파티원 전원이 좀비의 번호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를 빼는 타이밍을 놓쳐서 전체 광역기를 맞더라도 버틸 수 있게 되어 계속 공략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부스팅 서버에서는 상자를 깐 후에 인벤에 있는 추가 상자를 열어 득템 확률을 더 올려준 부분이 새로 오신 분들에게 빠르게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게 변한 협력 던전에도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 버프를 받으려고 파티 매칭을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다 보니까 너무 쉽게 공략이 되어서 기믹 등의 공략법을 알 수가 없는 상태로 공략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도전했을 때는 하이퍼 부스팅 인원이 많으면 몇 시간 동안 공략을 실패하는 경우들도 제가 봤습니다. 반대로 기존 서버에서 가신 분들은 한두 명 정도는 일명 버스를 태워준다고 마음먹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하이퍼 부스팅 서버 인원과 만나면 여러 번의 실패 끝에 결국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매칭 때는 초보가 있으면 아예 그냥 초반부터 나가버리는 거죠. 결국 신규 유저는 기존 서버 이전 후 적응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뉴비분들 스스로 협력 던전 공략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쉽다고 아무 준비를 안 하신다면 나중에 기존 서버로 이전 가서 더욱더 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데 정보가 별로 없어서 배우기 힘들다고 하실 수 있겠죠. 그래도 다행히 TL 홈페이지에 CM 다이어리에 최근 협력 던전 공략법을 소개해주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뉴비 구원 바이블이라고 해서 협력 던전에 대한 공략법을 NC에서 자체 제작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던전 공략 가이드 모음이라고 해서 새로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주경 1호님의 시작부터 끝까지 초심자용 상세 공략 시리즈에서 이성 던전 5가지에 대한 공략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CM 다이어리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뉴비들을 위한 공략법 등을 모아서 소개하고 있으니 이런 동영상을 보면서 협력 던전 플레이 방법을 익히시고 도전한다면 조금만 연습하시면 충분히 던전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몇몇 유튜버들도 학원팟이나 트라이팟을 운영하고 있으니 함께 하신다면 도움이 되시고 같이 파티를 못 하시더라도 그 영상을 보시다 보면 쉽게 공략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추가 제안을 하자면 기존 서버의 경우에는 파티 매칭 시 기존 서버끼리 매칭이 되도록 하고 하이퍼 부스팅 서버는 파티 게시판을 통해 모집해도 20%의 버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이퍼 부스팅 서버를 도와줄 기존 서버 사람들은 파티 게시판을 통해 도와줄 수 있고 20%의 버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서버 분들 중에서 도와주시는 분들께서는 하이퍼 부스팅 서버 인원님을 알고 오기 때문에 잘 알려주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해오고 있고요. 따라서 이렇게 하면 공략법을 쉽게 익힐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이퍼 부스팅 서버 내 분들끼리 20%의 버프를 받고 트라이를 하신다면 그로 인해서 공략하는 방법을 쉽게 익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적북적한 하이퍼 부스팅 서버 많은 인원들을 떨어져 나가게 하지 말고 이 인원들과 함께 계속해서 좀 북적북적거리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이런 패치를 통해서 도와주고, 그리고 기존 서버 유저들은 서로 도와주면서 그 인원들과 함께 오랫동안 북적거리게 게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전 차원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전 차원지는 매주 2개씩 공개가 되며 별도 소모되는 재화 없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전 차원진 메뉴에 들어가시면 먼저 왼쪽에 있는 이번 주 차원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폭사 그리고 폭주에 대한 게 있습니다. 이건 공통적으로 모든 던전에 반영되는 효과입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효과 정보가 있어서 난이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지금 1단계는 기존보다 공격력이 4% 올라가고 생명력이 10%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점점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패턴이 강화됐습니다. 그러면 5단계에서 패턴이 바뀌었다는 소리가 되죠. 5단계부터 8단계까지는 패턴은 동일한 것 같고 다른 효과가 추가로 생기고 이 공격력과 생명력이 상승했습니다. 근데 9단계로 가시면 새로운 패턴이 또 증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11단계, 12단계까지 동일하고 13단계에 또 바뀌죠. 그럼 13단계의 패턴이 바뀐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단계의 패턴이 강화되고 이 패턴은 아마 30단계까지 끝까지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런 공격력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 15단계만 해도 62% 공격력 증가에 생명력이 135%가 늘어났는데 30단계를 보시면 250%에 500%입니다. 엄청나게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까지 가시는 분들은 정말 장비도 잘 돼 있고 정말 컨트롤도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공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최소 11단계부터는 희귀한 룬이 나오니까 11단계에서 최소 주차를 해서 하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13단계부터는 이 희귀한 룬이 현재 기준으로 최고급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상급 룬을 구하시려면 최소 13단계에서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좀 더 괜찮으신 분들은 15단계에서 같이 공략을 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점수 달성 보상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15단계 이상에서는 명예로운,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공략했다 이런 명예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13단계에서 15단계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룬을 파밍해서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하이퍼 부스팅 서버를 하면서 영상도 만들고 신규 유저들 지원도 하다 보니까 아직 도전 차원지는 해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진행할 계획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방을 300칸으로 늘려줬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좀 실망했습니다. 기본은 100칸이고 150칸부터는 솔란트로 개방하고 그 이후에는 루센트로 개방하는 것이 그대로입니다. 룸과 재료 때문에 인벤과 창고가 부족해서 가방을 늘려야 하는데 300칸까지 늘릴 수 있긴 하지만 결국 150칸부터는 루센트를 사용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조금 실망이네요. 어쩔 수 없이 늘릴 수밖에 없는 가방이라면 300칸으로 늘어난 만큼 200칸까지는 솔란트로 개방하고 그 이후부터는 루센트로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변경을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하루빨리 갓패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7월 24일 대규모 비상 패치 이후에 많은 변화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모두 알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이퍼 부스팅 서버가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우리 기존 유저들과 융화가 되어 게임이 번성해야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을 계속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기존 서버 유저분들도 던전에서 하이퍼 부스팅 서버 유저들을 만난다면 피하기보다는 공략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접근하여 북적북적한 TL을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